두 학기에 걸쳐서 공모전을 총 3번 나갔었어요. 근데 네네. 일단 장점은 수업에서 연결을 해서 공모전에 나간다고 하면 사실 거기서 입상을 한 결과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팀원적으로도 되게 좋았다고 느낀 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생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수업을 만일에 공모전이랑 분리를 해서 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저희 수업 내용이 기업사회공 기업사회공헌이에요. 네. 긴장해가지고 아니, 굉장히 네. 섭섭하네. 아니 기업사회공헌과 네. CSV잖아요. 근데 네네. 예를 들어 저는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사회공헌은 약간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영리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약간 사회복지 느낌이 아니라 영리기업의 기업사회공헌 그런 걸 처음에 아예 몰라가지고 이제 수업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초반에 들으면서. 그래서 약간 저는 사회복지가 주전공이기도 하고 영리기업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었었던 수업을 많이 들어서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울 수 있겠구나 하고 사례 지금 듣고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공모전에 대한 피드백은 제가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게 영리기업에 대한 부분이랑 이제 다사랑은 아무래도 사회복지 NGO 기관이잖아요. 약간 그거를 연결 짓는 게 어려웠던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사실 지난 학기까지는 그랬어요. 지난 학기까지는 저희가 소셜 비즈니스 수업 많이 들으면 4개, 5개를 들어요, 한 학기에. 그래서 사실 랜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저희 공모전 해볼까요? 하면은 저희 자체도 잘 소셜 비즈니스를 모르기도 하고, 교수님께서들도 다들 수업에 적응이 많이 필요한 강의 기간이었고, 그래서 다, 약간 어영부영 하면서 했었는데, 약간 이번 학기, 총 3번째 학기가 되면서 조금 차이점이 있었던 거는 그 피드백에서 언급하셨던 강의 계획서를 저희가 봤을 때 이거 실명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충강 교수님 수업이 이번에 2개 하시잖아요. 2개를 하실 때 한 개는 공모전에 나가겠다고 아예 써놓으셨고 한 개는 딱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겠다 그렇게 약간 공지처럼 저희가 그래도 계획서를 보고 선정을 하니까요. 물론 저는 교수님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수업은 확실히 공모전에 나가겠구나로 이해를 하고 이 수업은 공모전에 안 나가는 것 같은데까지 이해를 한 상태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도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모전에 나가는 거는 모든 팀원 전체가 약간 필수 참여이고 이 수업은 나갈 사람은 나가도 되는데 수업 자체에서 공모전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되고 이 또 마케팅 수업은 다사람 공동체를 아예 대놓고 타겟을 하고 공모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빗대어 보면 약간 저희 수업은 사례를 배우고 있잖아요. 기업에 대한 사례를 배우고 있는데 약간 NGO 공모전, 이게 만일에 공모전이 영리기업에 대한 또 사회공헌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거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약간 NGO니까 약간 다들 분리가 돼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피드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네. 그 무슨 네.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김충강, 아까 성민이가 얘기했듯이 김충강 교수님은 공모전을 이제 요번에 책임을 지고 맡으신 분이니까 강의 계획서에 본인이 이제 강의에 딱 못 박아서 넣을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의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 김충강 교수님이 요번 학기에는 우리 수업하고 김충관 교수님 수업하고 두 개를 저기 다사랑 공동체에 참여하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 다사랑 공동체 그 공모전을 진행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참여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본인의 수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죠라고 해서, 어 저는 인제 어 좋다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기왕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거를 다사랑 공동체를 겨냥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제 하나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영리 조직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쵸? 우리 수업은. 근데 어 다자란 공동체 어떻게 공모를 하란 말이야?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인제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어려움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결국 다사랑 공동체가 비영리 조직이 기업의 자원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례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 사회공헌들이 기업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협력기관이라고 하고 공동으로 하는 NGO들이 다 있잖아요, 비영리 기관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기획을 해서 기업의 돈으로 "이런 좋은 일이 사회에 필요하니깐 이걸 해 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업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아마 그 경계선이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분명하게 이걸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 때 인제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업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는 거에서 끝나고 우리는 다사랑 공동체를 잊어버리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교수님, 네네. 초반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생각지도 못하게 공모전을 참여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혹시 설득이 된다면, 김충환 교수님께 설득이 된다면, 전체 네네. 참여가 아니라 이제 부분 참여? 원하는 팀에게 일단 자율적으로 선택을 맡기고, 네네. 혹시 그래도 수업 내용과는 조금 방향성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네네. 참여하는 팀원들이 이제 황정은 교수님께 피드백을 요청했을 때,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어야 할지 모르겠다 했을 때 교수님께서 조금 피드백을 주시는 부분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4개 팀인데 4개 팀이 무조건 다 다사랑 공동체 지원 공모전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다 같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잘못 전달이 돼서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수업에서 기업사회 공헌을 하는 학기 동안에는 대학생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이라고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그런데도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다 제 진 저기 공모전에 인제 그 참여를 해서 막 상금도 다사랑 공동체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 받고 그런 활동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기타 외부 공모전에 참여하는 거가 우리의 프로젝트의 과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사랑 공동체가 됐든 또 아니면 기업사회공헌 공모전은 기업들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례를 보고 있지만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들은 대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런 공모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기획해서 그런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과제 4 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다산한 공동체가 됐든 외부의 다른 기업사회공헌 공모전이 됐든 참여하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무는 뭐냐면 우리 수업의 의무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프로젝트를 기획은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공모전에 참여를 하든 하지 않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될까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기업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는데 이거는 어 다사랑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줘서 A라는 기업에서 자원을 모금을 해올 수 있도록 연결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다사랑 공동체 제시를 하는 거고 그 아이디어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 기업사회공헌 공모전에 뭐 우리가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거니까 '한번 이런 대회에 나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또 그런 그 기회를 또 틈타서 또 연결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런 결정을 할까요? 오케이? 네. 뭔가 학생들 생각하기에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다른 학우님들도 그러신가요? 동의하고요. 아, 조금 속상하셨을 것, 왜냐면 교수님 입장도 저희들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 약간 많이 참여해야 하고 공모전에 가면 물론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교수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 초반에 강의 평가가 제일 낮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몇몇 학우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엥? 그 정도까지 아닌데? 아니 그니까요.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의 그 음, 음, 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네. 때문에 공개를 해 그러고 드릴 수는 뭔가 없고 네, 제가 지난 학기랑 지지난 학기 교수님 수업을 다 들어서 더 느끼는 부분이지만 되게 학생들 배려를 분명히 해주시고 계시고, 과제? 그러니까 공모전이랑 또 별개로 해서 지금 저희 하고 있는 팀 과제도 되게 부담 적어서 좀 편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최하나 양의 지지 네. 발언이었습니다. 네. 다른 학생님들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계세요? 근데 일단은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수치를 그 뭐 몇 명 중에 뭐 몇이 이게 그 오거든요, 통보가. 근데 저로서는 제가 솔직히 그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성적표에서 꼴찌를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모든 평가에서. 뭐 그 자랑은 아니지만 회사를 다닐 때는 거의 고과를 거의 S 고과를 몇 년 동안 연속으로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국 저의 그 모든 그 과거의 그 영광이 여기서 무너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의할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나머지 7 주를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쪼끔이라도 그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웠던 거를 쪼끔이라도 높여서 제가 그 '꼴찌라는 거를 좀 탈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아마 평가는 다 마찬가지 기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있어서 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 평가가 끝나고 나서 학기가 끝나 버렸으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7 주가 남았으니까 '이제 잘해 봐야지.' 이런 그 심기일전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가 들으려고 청취를 하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다사랑 공동체가 됐든 외부 공모전이 됐든 참여하는 거는 우리 수업의 의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3 주가 사례가 더 나갈 건데요. 그 사례에 대해서는 팀별 과제를 제출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했었던 그 7 주까지 했었던 팀별 과제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우수 사례를 보는 그 시각이라든가 그 사업을 평가하는 뭐 눈을 길렀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시간을 빌어서 더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과제는 앞으로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사례를 보지만 그리고 지금 어 팀 과제 중에 안 낸 팀들이 있어요. 아마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가 지금이라도 되면은 일단 제출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학기 말에 어쨌든 평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제가 이걸 쭉 놓고 봤을 때 제출을 했냐 안 했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늦게 했냐 빨리 했냐 보다도 더 큰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 시기를 놓쳐 버렸네.' 이러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팀별 과제를 제출 못 하신 분들은 그 뭐
시간은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기 그러니까 지금 이 실시간 줌으로 하느냐 온라인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정이 혹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99차, 10주차, 11주차에는 저희가 어떤 강의를 수강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업 사회공헌 사례를 계속 보는데 제가 음, 그 사례들 중에서 특히 이제 어 저희가 이제 100 개를 보기로 했는데 100 개를 다 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그 문화복지가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 문화복지가 많이 영역이 강화가 되고 기업 사회공헌의 문화 사업을 하는 그런 다른 어떤 메세나라는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에 대한 부분을 따로 이제 쪼끔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사례를 보는 거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 드렸던 게, 네. 전에 그 강의 평가에서 누가 그, 글로 써서 말한 게 2개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 실제로 그, 4 개가 있었는데 2 개는 네. 좋은 거였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얘기 안 했어요. 글 때문에 모든 그 강의 평가에 대한 불만 사항이 다사랑으로 조금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결국에는 이거 수정사항 해주신 거 올려주신 거 네네. 보면 기말 평가로는 우수 사례 발표하고 프로그램 기획 발표라고 돼 있어서, 네네. 그거를 하려면 사실은 지금 우수 사례를 그냥 팀원들과 나눌 때 좀 애로사항이, 일단은 팀플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나눠야 되는데, 그걸 수업 시간이 지금 목요일 3시에서 6시 사이에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목요일부터 가능한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 다른 오전에 수업들이 있으면 3시부터 급하게 빨리 들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이제 수업 거의 올려주시니까 그거 든 다음에 남은 1시간 반 동안 팀들이랑 토의를 해가지고 그걸 결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사실 조사할 시간도 되게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해도 그냥 이런 사례가 있었구나 그냥 조금 조사했고 나누는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CSV에 대한 사례 공부 정도는 되는데, CSV 이제 사회공헌에 대한 기획서를 제안하고 뭔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이런 걸 충분히 토의하기에는 조금 그런 어 그런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아 네네. 라는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예 제가 네. 설명을 장난. 드릴까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팀플을 목요일 날 꼭 하라고 제가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사실은 모든 수업들이 다른 일정들도 다 겹쳐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인데, 만약에 그냥 뭐 수업이 끝나고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오고 뭐 했었을 텐데, 그게 이제 파괴되다 보니까 다른 일정들 다 개인 일정들이 다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새벽 1시 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너무 무리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수업 시간에는 확보해 놨으니까 어차피 그 시간대를 거기로 진행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고 뭐 공통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팀플에 대한 그런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팀들도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뭐 못했어가지고 뭐 다른 일정이 겹쳐가지고 그때 시기만 놓치면 아예 그냥 못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군요. 요즘에 맨날 밤 11 시에 줌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차라리 그냥 낮에 모여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었는데 사람들이 막 뭐 이런저런 시간 맞추다 근데 학생들도 아마 똑같은 입장인가 봐요. 그쵸?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제가 사례에 대한 그 팀플 과제는 이제 그 제출 안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는. 그쵸? 그러니까 사례를 여러분들 개인이 이제 소화하는 거예요. 11주까지는. 9, 10, 11주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팀플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가 그러니까 학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9, 10, 11. 네네.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팀플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죠.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만나서 다 하든 뭐 2번을 만나든 3번을 만나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말에 발표할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 이거 하나는 우리 수업의 과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팀플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 탄력 융통성 있게 팀별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혹시 그러면 하나만 더 네네. 질문드리면 저희가 혹시 제가 좀 부족한 면인 건데 그냥 사례를 사실 본다고 해서 CSV에 대한 그런 하나의 기획하는 게 쉽지 않다고 느껴서 네네. 혹시 그 사례에 대한 사실 그 전에 있는 사례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그냥 사례에 대한 네. 설명까지여서 그거보다 좀 더 기획을 하기 위한 기획을 하기 위한 뭔가 지식 뭐 아니면 방식 방법 아니면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학습하는 내용에 더 추가가 된다면 예, 지금 좋겠습니다. 그 요한이가 얘기한 거가 사실 이것도 비대면 수업의 한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담당자가 이걸 기획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그때의 시대 상황이 뭐 어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됐다. 기업들이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설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제가 이제 배달의 민족을 만나서 이제 그 사회공헌에 대한 그 자문을 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같이 짧은 시간에 막 급성장한 배달의 민족 직원들은 본인들이 삼성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 어떤 그 지위를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스타 의식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부심도 대단하고. 그런데 사회공헌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뭐 5천억 인가를 기부를 하겠다는데 5천억을 기부하는 거는 쉬울 수 있지만 그거를 쓰라 그러면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1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를 좀 더 많이 채용해서 팀을 새롭게 꾸리는 거가 급선무일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배달의 민족이 처한 그 어려움 중에 어 배달 음식들의 환경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거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 뭐 기술적인 측면 뭐 해서 뭐 그쪽도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뭐 그 플라스틱 스티로폴만 삼키는 AI 뭐 쓰레기통 이런 것까지 다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굉장히 스피드해요, 이 현장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유심히 보고 그 학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지금 우리가 현장에 딱 나가서 그런 기회가 됐을 때 과거의 사례에 대한 기억들이 여러분들을 어 쪼끔 더 그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례 100 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출발했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요한이가 인제 그런 그 추가적인 뭐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문가 인터뷰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주 차에
사회복지협의회의 그 사회공헌 정보센터장이 우리를 만날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래서 그때 지금 그 사례에서 본 그 사례의 뒷단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 우리가 갖춰야 되는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나마 이 비대면 수업에서는 좀 그 '충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 전문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더 뭔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분야를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분야의 또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온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모시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그 지금 궁금한 요한이가 얘기한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메모를 해 놓고 그 전문가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회공헌 정보센터장 그 친구는 어 저하고도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었고, 기업 사회공헌 네. 그 기업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아직 사회복지사를 못 딴 거를 제가 계속 이제 저기 그 푸시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을 다니고는 있는데 아직 자격은 못 땄지만 그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정보센터라는 곳이 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굉장히 '어 이런 곳도 있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그 사회공헌정보센터라는 어떤 기관의 성격이나 특성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시면 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는 사실 제가 그 작년부터 백석대에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진 목표 중에 하나는, 물론 소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든 아니면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든 기존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취업 시장을 좀 깨트려 주려고 저는 그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뭐 복지관, 무슨 기관, 시설, 이런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거보다는 쪼끔 더 그 확장된 어떤 그런 그 취업 시장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게 저의 하나의 수업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사회공헌 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도 듣지만 사회적 기업도 사회 복지를 전공하거나 소셜 비즈니스를 그 전공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진로 탐색을 하는 게 수업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 해서 인제 제가 그 사회공헌 정보센터장을 이제 그 초청을 했고요. 어 애당초는 그 천안에서 기업사회공헌 하는 친구들을 제가 그 부르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천안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는 천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나중에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활동을 할 건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저기 충청남도가 될 수도 있고 충북이 될 수도 있고 뭐 서울이 될 수도 있고 경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천안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쪼끔 시야가 천안 중심으로 되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전국의 그 전국을 망라하는 그런 조직이니까 협의회가.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제가 모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좀 궁금한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 작년에 수업을 할 때는 사전에 질문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유형별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제 그 아 저희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 줬는데, 제가 요번에 이 평가를 보면서 '아 질문지를 내라는 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것도 또 하나의 과제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지를 뭐 만들어라, 제출을 해라 이런 과제는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를 해 놨다가 우리가 12주 차에 만나잖아요. 그 12주 차에 만날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이의 궁금증이 해결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뭐가 다를까? 다른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문지를 할 때도 우리 오늘 평가할 때도 이렇게 5, 4, 3, 2, 1 뭐 3, 2, 1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본인이 뭐 5냐 4냐 3 이냐 여기에 경계선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아이 중간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설문지 할 때 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설문지를 딱 받으면은요. 분석하고 보고서를 쓸 사람은 쓸 게 없어요. 굉장히 황당한 그 설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뭐 평가 과정이나 평가 뭐 툴이나 이런 거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봐서 하여튼 쪼끔 여러분들이 어 한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얘기한 그런 좀 불만족스럽거나 고민이 있었음에도 제가 '그런 기회를 너무 안 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진 거고요. 뭐 추가적으로 또 의견을 얘기할 친구들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 네. 한 가지 얘기해도 될까요? 무조건 그 되죠. 범주 네 공모전에서 외부 공모전 같은 거를 시행하게 될 때 네. 아무래도 저희가 사회공헌과 CSV에 대해서 배우는데 네. 이거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부 공모전은 기간이 다 다르고 네. 이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범주를 어느 정도 정해 주시고 그에 대한 시간으로 이제 준비해서 그에 맞춘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위를 쪼끔 줄이면 좋지 않을까. 네. 참여하는 거는 일단 연말에 있는 대회에 참여하든 뭐 10 월에 있는 대회 그거는 인제 여러분들이 팀원들의 어떤 그 결정인데 저는 인제 여러분들이 지금 팀 논의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을 해 놨어요, 기업사역. 이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런 공모의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꼭 해라. 이제 안내를 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도 매년 해요. 대학생 기업사회공헌 공모전을. 그러니까 그런 데에 기회가 있을 때 그게 보통 5 월, 6 월에 하던데 뭐 꼭 그걸 겨냥해서 막 이게 한다기보다는 어 저도 인제 그 심사를 이제 많이 갔지만 학생들이 여러분들 정도의 프로그램 기획하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이미 그게 준비가 됐으니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주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예를 아. 들어서 A라는 걸 기획을 했는데 A에 맞는 공모전이 잘 나오지 않으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지원할 기회가 없다고 아. 생각을 해서 A의 목적에 맞는 공모전을 미리 찾고 그에 아. 대한 범주를 기획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선택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거 좋은 생각인데 선민이가 네. 지금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대학생 기업사회 공헌 공모전이 있다 그러면 포스코가 있는 지역 사회, 포항, 광양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례를 많이 보면서 이 회사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의 대상이 뭐예요? 여성이잖아요. 또 여성의 또 뷰티풀 유어 라이프라 그래 가지고 어떤 유방암 환자의 새로운 생활 이런 거에 그럼 아모레가 그걸 하면 그거의 타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종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데서 하는 공모전은 전체가 다 이렇게
그 망라돼 있거든요. 아동, 청소년, 뭐 여성, 노인, 뭐 이런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동에 대해서 했는데 뭐 어느 기업에서 그 공모전에 아동이 나왔다. 그러면은 인제 그거는 띵동댕인 거죠. 그 본인들이 이렇게 딱 그 맞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회는 많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요번 학기 끝났다고 버리지 말고 나중에라도 하면 어 제가 이제 그 심사를 갔을 때 정말 웃긴 학생, 그러니까 웃긴 학생이라기보다도 우리를 다 웃게 만든 학생들이었는데요. 그 저기 울산에서 올라왔대요. 새벽에 뭐 기차를 타고 서울에. 그것도 울산에서 KTX 타도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니까 그 뭐라 그러지? 무궁화호? 그걸 타고 왔대요, 새벽에. 그래 가지고 뭐 몇 시간을 타고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연극으로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친구들이 뭐 그 대상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 너무나 이렇게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그 엔터테인먼트를 보여주는데, 그 학생들이 참 이런 끼가 있고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숨어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프레젠테이션 하면 그냥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다 한번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번뜩이는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러니까 오전에 양천구 복지재단에 인제 회의를 갔다 왔는데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학생들이 기획을 했었던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면서 요즘에는 그 강아지, 개 있잖아요, 개에 대한 관심들이, 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나 동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많더라. 이런 것들도 그 지자체에서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 무조건 우리가 생각했던 뭐 취약계층의 어떤 그렇게 막 그 몰입을 하는 것보다 이제 그 강아지들도 어떤 한 가족의 일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업도 기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사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로열티를 주진 않지만 이렇게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 놨다고 해서 요번 학기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누군가 한 명만 뭐 딱 하고 "그때 모여."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헤어지더라도 이제 그런 걸로 활용을 하라는 거죠. 또 뭐 우리 수업이 쪼끔 더 그 잘 유익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팁이나 또 뭐 건의 사항이나 또 제언이나 뭐 여러분들이 해 주실 수 있는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없으세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이제 팀별 평가를 할 거예요. 팀별 평가지를 다 준비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이거 안 낸 학생이 있어요. 근데 평가지 이게 시험지 답안지예요. 이게 중간고사 오늘은. 그러니까 이걸 안 내시면 중간고사를 안 본 걸 제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쉬는 시간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4 팀이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그 15분 정도 쉬었다가 4팀 발표가 끝나면 이제 수업을 종료할 거예요. 또 이제 다음 평가에서 뭐 "수업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찍 끝났다." 이런 게 또 불만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4개 팀의 발표가 끝나면 그게 뭐 저기 5 시가 됐든 5 시 반이 됐든 하여튼 종료를 할 거니까 4시 15 분에 지금부터 15분 동안 평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15분 동안, 지금 2 분이니까 4시 17 분에 그 수업을 평가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뵐게요.
이제 다들 들어오세요. 17분, 1분 전입니다. 그 팀별 발표 전에 지금 방금 그 학부장님이 또 연락이 와서 학사 일정이 좀 조정이 또 됐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릴게요. 5월 6일 수업, 우리 수업이 10주차 수업이에요. 10주차 수업이 원래 사례를 계속 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주차에 그 문화복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10주차 수업을 소셜 비즈니스 학부에서 그 커뮤니티 매핑 특강 수업으로 그 대체를 하게 됐대요. 그 커뮤니티 매핑 특강 수업이 화요일 날 여러분들 화요일 날 수업이 있으신 분들은 화요일 날 아마 실시간으로 그 저기 강의를 듣는 그 저기 줌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는가 봐요. 다른 수업이 있는 학생들은 화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 수업은 목요일이어서 그 화요일 날 강의한 거 녹화를 가지고 5월 6일 날 수업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학부장님이 지금 요청이 와서 10주차 5월 6일 수업은 그 커뮤니티 매핑 특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 날 그 시간에 수업을 듣는 학생 있잖아요. 수업이 있어서 커뮤니티 매핑 이미 강의를 들은 학생은 목요일 날 다시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주 수업은 소셜 비즈니스 학부에서 아마 커뮤니티 매핑 특강 수업으로 그렇게 정하셨나 봐요. 그래서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한 번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 안내를 하실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수업이 있으신 학생들은 아마 그 수업 대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은 목요일 날 이제 녹화분을 그 온라인 강의로 듣는데 화요일 날 이미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목요일 날 2번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화요일 날 수업에서 들은 학생들은 저한테 그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그 출석 체크하는 데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0주차는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 중에 전화가 와서 이제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통화를 해 봤더니 그 내용이라고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이 4월 22 일이니까 이 팀 발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약 10분. 이 팀은 팀장이 발표하나요? 누가 발표하나요? 아, 제가 발표합니다. 아, 네네. 아우, 깜짝아.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우수사례 발표를 맡은 이팀 이해담입니다. 목차는 5주차, 6주차, 7주차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회의록을 보여드린 다음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주차 활동으로 맛있는 제주 만들기와 실버 택배는 저희조가 선택한 우수사례였습니다. 맛있는 제주 만들기는 교수님께서 강의에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조금 정리를 하자면 호텔 신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조리법과 서비스 교육을 제공해서 식당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를 잡으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뽑은 맛있는 제주 만들기의 장점으로는 로컬 식자재
활용과 자립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점, 그리고 자연스러운 홍보 유도법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홍보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과 가게 앞 편말도 있었지만 스탬프 이벤트라는 것을 만들어 다른 호텔신라 이용자들도 맛있는 제주 만들기 식당을 찾아가 볼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신라호텔 홈페이지에 맛있는 제주 만들기에 관한 홍보가 없길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컨설팅 비용을 호텔신라와 프로그램 참여 식당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원히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에 목표를 정함으로 자립 의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실버 택배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와 노인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CJ 대한통운에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손수레나 전동 카트를 이용하여 인근 지역에 택배를 배송하는 일입니다. 실버 택배의 장점으로는 노인들의 특성에 맞게 체력적 부담이 적고 매일 일감이 있기에 지속적이며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고 노인뿐만 아니라 블루택배라고 해서 청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론칭하여 또 다른 대상에게 접목시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선점으로는 지하철 실버택배 활동은 업무의 강도도 높을 뿐더러 임금도 낮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와 임금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원활한 택배 배송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께 스마트폰 교육을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개선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6주차 활동 중 저희가 생각한 우수 사례입니다. 꿈과 희망의 공부방, 드림메이커, IT 서포터즈 이렇게 3개를 뽑았습니다. 먼저 꿈과 희망의 공부방은 GS건설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배움에 대한 의욕과는 달리 교육의 기회와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한 프로그램입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봉사활동으로 학습에 필요한 비품과 학습비를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는 뚜렷한 대상이 있었고 GS건설의 역량을 살린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멘토링을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여줬다는 것을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반면 개선점으로는 코로나19에 맞는 학습 환경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였고 비품과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이기에 특별하게 지원이 더 필요한 환경에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은 드림메이커인데요. 호텔신라에서 하는 또 다른 사회공헌 활동으로 호텔신라가 위치한 서울, 제주 등에 있는 고교생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체득한 기술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돕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학생들을 우선으로 선발하여 약 9개월간 훈련받게 됩니다. 드림메이커로 선발된 학생들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직접 방문하여 봉사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뽑은 드림메이커의 장점으로는 체계적인 교육과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재능기부 활동이기에 맛있는 제주 만들기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도 장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선점으로는 최근에 서울과 제주뿐 아니라 인천까지 활동지역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이 분야로 나가고 싶은 학생들이 전국 단위로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동하면 지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드림메이커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의 네트워크 형성이나 이후 사회 진출에 있어서 후속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6주차의 마지막 기업입니다. IT 서포터즈는 만장일치로 뽑혔는데요. IT 서포터즈는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KT에서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분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노인분들을 위한 스마트폰 뇌활력 프로그램, 소상공인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더 벌어지고 있는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 해결의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혜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KT는 전국 단위의 지사가 있어서 서포터즈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전 현직 임원들로 구성되어 네트워크 구조도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을 받은 수혜자가 강사화되어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교육 선순환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코로나19라는 비대면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7주차 활동입니다. 청년 세상을 담다, 행복한 토요 스포츠 학교, 나눔 정수기 이렇게 3가지를 뽑았습니다. 먼저 청년 세상을 담다 청세담입니다. 현대해상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비영리와 공익에 관심이 있는 20대 청년 저널리스트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12기 수강생을 모집 중이며 6개월간의 멘토링과 강의를 통해 수료 후 저마다의 이북과 잡지를 발간합니다. 청세담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면서 현장 취재 및 영상 제작 등 실무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다양한 영리, 비영리 조직에 취직할 수 있다는 역량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저널리스트 양성 과정이다 보니 공익적, 언론적 시각으로 사회를 관찰할 수 있게 되며 현재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청세담의 모습을 뉴스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개선점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청세담을 졸업한 신인 저널리스트들이 다른 언론사에서도 프로그램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사례는 코오롱 글로벌의 사회공헌 활동인 행복한 토요 스포츠 클럽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교 자녀들 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인성과 신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8주에 걸쳐 오전에는 인성교육, 오후에는 스포츠 활동을 합니다. 참가 학생들의 인성 및 신체 발달 정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행복한 토요 스포츠 학교의 장점으로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한 효과성 검증과 신개념 스포츠를 통한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8주라는 시간 동안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사도 봐서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집중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최신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코로나19로 대인원을 수용하기 힘든 게 현실인데 그에 맞는 대안과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활동은 코웨이의 나눔 정수기입니다. 지하수에서 우라늄, 라돈 등 자연 방사성 물질이 높게 검출된 농어촌 지역에 정수기를 보급해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수질 개선과 방사성 물질 저감을 연구하며 대상 가구에 연 2회 방문하여 수질 검사와 연 1회 필터를 교체해주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코웨이라는 기업의 전문성을 통해 우수함을 인정받고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입니다.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환경부와 함께 진행하는 활동으로 환경 부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눔 정수기뿐만 아니라 착한 정수기 캠페인을 진행하므로 장기적으로 코웨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방사성 물질이 적게 나오는 지역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입니다. 매주 1시간씩 줌으로 모여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의 사진이고요. 우수 사례들에 대한 출처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는 뭐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각자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거나 코멘트하는 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할게요. 다음은 3팀. 네, 3팀 활동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업사회공헌 우르사례 3팀 발표를 맡은 이호환입니다. 저희 발표는 우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토의 과정인 토의 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과 이를 통해 선정하게 된 우수 사례, 그리고 과정을 통해 느낀 성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3팀에서는 토의를 준비, 진행, 마무리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했는데, 토의 준비 과정에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의 준비 과정에 필요한 이제 각 시차마다 학습한 기업 우수 사례를 조사해 오고 또 선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토의에 임했습니다. 사전에 선정한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서 각 팀원들의 선정해온 사례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원활한 질문과 토의를 위해 진행자는 PPT에 나와 있는 이런 위 사항들과 같이 이런 주제에 대한 의견 묻기와 조언의 의견 요약 정리 확인, 그리고 의견에 대한 의견 피드백 묻기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서기를 사전에 정하여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토의를 통해 나눈 사항들을 참고하여 기업사회공헌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사업령에 대한 제안으로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수 사례를 이제 그 시차마다 두 개, 세 개 이렇게 정했는데 발표에서 그 선정할 만한 기업 4가지를 선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J 대한통운 실버 택배 사업인데요. 포춘이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 잡지에서도 우수 CSV 모델 사례로도 뽑힌 사례입니다. 그 진행한 기업은 이제 CJ 대한통운이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60대 이상의 이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이제 택배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노인 사회 문제 중에서 이제 노인 빈곤율, 자살률에 대한 해결을 이제 일자리 제공으로 제안해왔고 효과적인 성과를 보이기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제안하여서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었고 또 5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월급이지만 이제 매일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했고 택배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사실 그 택배 기사님과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브랜드 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한층 깊어져서 기업 입장에서도 장점이 되어서 이 기업에 대한 장점으로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걸 사례를 보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앞서 말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노인 이제 일자리 제공을 제안했는데 이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에 대한 이제 노인 일자리 확대 성과에 대해서만 기술이 되어 있고 이런 자살률과 빈곤율에 대한 해결에 대한 수치는 이제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웠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노인 일자리 확대와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측정해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택배업이라는 특징에서 문제점은 일반 택배에서는 그냥 그 기사님이 바로 배송을 했지만 이 시스템은 기사님이 그 지역에 택배를 갖다 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카트나 아니면 손수 갖다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택배보다는 조금 느린 또 그리고 이 수수료 부담이 이제 실버 택배하고 기존 배송
기사님과 이제 나누는 이 부분에서 좀 협업을 거부하는 이제 택배업도 있어서 임의로 반송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수레나 전동 카트를 통해 운반할 때 이제 신속 배달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송 전에 이제 고객분들에게 연락을 통해 미리 양해를 구하는 시스템을 추가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원하는 장소에서 또 사진을 찍어서 고객에게 인증하는 것과 이런 신속한 배달을 하려면 인력을 조금 늘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성과에 대한 그 수치와 계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개선점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명칭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해봤는데, 실버 택배,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인분들이 그 배달한다는 택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좀 강하게 느껴지지만, 택배를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좀 느리고, 그리고 좀 정확하지 않고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팀원지에서 여러식 모두가 꼭 하나와 같다라는 순수 우리말인 이제 한결이라는 그 명칭을 붙여서 한결택배라는 사업명을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LG 생활건강에서 하는 빌려 쓰는 지구스쿨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눔 조직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기업이 가진 역량과 전문성상 교육기부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는데, 환경과 관련된 이제 교육을 이제 지역사회 소외받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또 교육을 제공하면서 인식 확산과 인식에 대한 그 개선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점으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새로운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에 청소년들의 성적이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가장 큰 프로그램 중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이런 재활용, 그 다음에 손 씻기,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주니어 마케터, 향 마케팅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제공하고,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구스쿨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서 대학생도 이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이런 환경 프로그램들을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 LG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결국에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환경과 관련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빌려 쓰는 지구스쿨인데,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그 안 좋은 습관들을 개선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다수 적다고 느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저희가 이제 빌려 쓰는 지구스쿨을 이제 도담도담 지구라는 말처럼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나는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순우리말로 청소년들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나아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인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명칭을 수정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KT에서 진행하는 IT 서포터즈인데요. 앞서 말한 그 사례들과 같이 이런 지역, 계층, 세대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평등한 IT 교육을 이제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정보 소외 계층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장점으로는 IT 전문 인력 등을 통해서 IT 디지털 취약계층들에게 접하기 어려운 IT 교육을 이제 제공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IT 교육뿐만 아니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돼서 또한 그리고 본인이 역량과 관련해서 역량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내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 있는 사례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장점으로 보았고, 문제점으로는 이제 IT 교육을 진행할 때 이제 기기가 없는 취약계층들이 이제
기기가 어떻게 제공받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IT 교육들을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홍보적인 부분에서는 카카오 스토리에서 게시물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SNS 홍보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또한 그리고 이제 지역 아동센터 관련된 기관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또한 이제 취약계층의 가정들 기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기기와 상관없이 IT 교육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명칭은 단순히 IT 서포터즈라는 명칭보다는 이제 서포터즈마다 이제 엠버서더 그다음에 이런 등등의 이런 이름들을 붙이는 것처럼 IT에 이츠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속적인 서포터 사업을 유치시킬 수 있는 것을 제안하면서 IT 서포터즈의 이츠라는 이름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로는 현대해상에서 진행하는 청세담인데요. 이제 청년 세상을 담다 소셜 비즈니스에 대한 그 관심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 저널리스트로서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공익 콘텐츠인 전문가와 이제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전문가 강연과 멘토링, 취재 실습 등을 제공해서 영리와 비영리인 소셜 비즈니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무료로 교육을 받고 또 신설된 프로그래밍 주제 토론을 통해서 그 서포터즈처럼 이제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이제 그날 강연이나 이제 토론을 통한 주제를 선정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친목도모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서포터즈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문제점으로 본다면 모집 대상이 이제 청년들에 대한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긴 하지만 20세에서 30세 이하인 청년으로 나이 제한을 하는 것이 저널리스트를 양육한다는 것에서는 조금 그 본래 취지와는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모집 대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이제 청년으로 모집 대상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공익 분야 저널리스트, 소셜 에디터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에게 모집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게 됐고 또한 그 청세담이라는 말 또한 이제 청년 세상을 담다라는 말 대신 아리아리라는 서포터즈라는 그런 이제 명칭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제안으로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느낌점을 발표하고 발표를 마칠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느꼈던 점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제 사례들을 이제 알 수 있었는데 단순히 사회공헌에서 그 좋은 일을 하는 CSR 사례를 CSR 그 기업 구조를 넘어서 선순환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특징인 CSV 사례는 이러한 공익 활동을 기여하면서 계속해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와 그다음에 이익과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좋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사항들이 가장 많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서 중점으로 보는 단순히 교육이라는 지식 전달 이외에 청소년이 주체화되어서 역량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진로 부분에서도 CSV에 대한 그런 견해들이 넓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3팀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4팀. 네, 잘 보시나요? 네, 누가 발표하시나요? 저 조혜지가 신유- 발표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4팀에서 기업사회공헌 우수사례 선정 8주차 발표를 맡은 조혜지입니다. 저희 목차입니다. 5주차, 6주차, 7주차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주차입니다.
저희가 5주차에서 선택한 첫 번째 우수 사례는 한국전력의 사랑에너지 나눔입니다. 취약계층에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선정한 이유는 가장 먼저 기업의 업과 잘 어울리는 사회공헌 활동이었고, 또 사회공헌의 성과를 금액과 가구수로 나타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또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비 부담을 감소시켜준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사업의 개선점으로는 적용 범위와 대상을 더 넓히고 미리 취약계층에게 전기세를 지원을 해가지고 사전에 체납을 예방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원금 15만 원이 적기 때문에 지원금을 더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CJ 대한통운의 실버 택배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CJ 대한통운의 사업입니다. 저희 팀에서 꼽은 장점으로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점, 또 사업의 목적이 노인 빈곤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친환경 전동 카트를 이용한다는 점이 다방면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실버 택배에서 개선점으로는 노인과 고객 사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연의 트러블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아직 지역 확장 속도가 더디고 고용된 노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사업이 더욱 빨리 확장될 수 있도록 모집을 전담으로 만든 곳을 선정하거나 관련 부서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노인의 업무 중 건강 이슈와 관련해서 확실한 보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6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사업은 GS건설의 꿈과 희망의 공부방입니다. GS건설의 임직원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집에 방문해서 공부방을 개선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사업의 장점으로 저희 팀은 임직원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과 일시적인 금전 지원보다 공간 개선을 통한 영구적인 지원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하여 수혜 대상인 아이들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차후 대학 장학금까지 지급한다는 점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저희 팀에서 바라는 개선점으로는 이 학습 환경을 개선해준 후에 수혜 아동들에게 일시적인 멘토링보다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으로 아동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사후 관리까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달라진 환경을 제공받은 아이의 변화된 삶이나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업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모금을 받는다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다음 사업인 LG생활건강의 빌려 쓰는 지구스쿨입니다. LG생활건강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팀은 이 사업의 장점으로 습관 개선을 통한 환경 보호와 동시에 진로 탐색이 가능하다는 융합형 사회공헌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사업 방향이 확실하고 기업이 하는 일과 잘 어울린다는 것 또한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장기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라는 점 또한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개선점으로는 사업 대상의 범위가 좁게 느껴지기 때문에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같이 더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지역 나눔이 사업의 배경인데 지역 나눔과 관련이 큰 사업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 학생들에게 자가 진단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성과 측정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거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주차) 마지막 선정 사업은 LG 디스플레이의 IT 발전소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LG 디스플레이에서 IT 관련 기계들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의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국내, 해외에서 함께 진행된 사업이라는 것 또한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수혜를 받는 아동의 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성과 측정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기존에 지원하는 기자재 외에도 LG사의 신제품들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해주면 더 다양한 디지털 제품들을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과 아주 낙후되어 있는 소도시에서는 해당 사업의 존재를 모를 수 있으니 사업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학교와 같은 곳에서도 사업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주차 선정 사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청년 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멘토링을 제공하는 두산중공업의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이 사업에 참가한다는 점, 그에 따라 수혜 대상의 연령에 맞춤 프로젝트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또 수혜자의 수가 많다는 것 또한 이 사업의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개선점으로는 대상 선정이 모호하고 두산중공업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는 사업인 것 같다는 의견 또한 있었고,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또 너무 많기 때문에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사업명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을 더 통일성 있게 구성하고 기업의 업과 잘 어울리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업명 또한 더 잘 어울리는 것으로 바꿔서 사업을 리메이크해보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건설의 꿈 키움 멘토링입니다. 현대건설에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며 장기간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이 사업의 장점으로는 현대건설이 해당 업종에서의 경력이 아동 청소년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3인 1조인 탄탄한 구성으로 진행되는 멘토링, 그리고 수혜 대상 아동의 관심 영역에 맞춰준다는 점, 멘토링 주기가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멘토링이 가능하다는 점,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한다는 점 등이 꼽혔습니다. 단점으로는 너무 잦은 멘토링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그로 인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멘토링 구성 인원 변동이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멘토링 주기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건설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와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학생의 관심 영역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법 또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업입니다. GS건설의 꿈과 희망의 놀이터입니다. 방치된 공간을 놀이터로 바꿔주는 GS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동의 사회성을 높이고 차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8년 동안 24호점까지 완공된 꾸준한 사업이라는 점, 방치된 공간을 놀이터로 바꾸어주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점 또한 이 사업의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개선적으로는 서울에서만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되길 원한다는 의견과 생태 놀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고 또 이 사업을 홍보할 때 사용하는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이라는 말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욕구를 더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홍보 멘트에 사용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4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1팀 발표 듣겠습니다.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공업과 CSV 1팀 중간 발표를 맡은 정은총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주차부터 7주차까지 사회공헌 사례를 팀원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주차, 6주차, 7주차 저희가 토론했던 사회공헌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저희의 장점과 개선점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난방비입니다. 사랑의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경비요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저희 팀원들과 함께 토론해본 사랑의 난방비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장점은 한국지역 난방공사의 주요 사업 아이템인 전기를 활용한 점,
단순하지만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회공헌을 수행하는 점, 일상에서 늘 필요한 정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제 굿네이버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취약가정 발굴이 용이하게 한 점이 이제 저희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도 있듯이 사랑의 난방비를 사업을 찾아보게 되면서 개선점 또한 팀원들과 나눠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초수급자와 타상위 계층의 이중복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 선별 기준의 세분화를 통해서 더욱 필요한 사람에게 요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할 지역에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 지원 방법입니다. 만약에 외곽진 곳에 살거나 방문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온라인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많은 수혜자를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사랑의 난방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면서 이 사업이 현재 농어촌 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도 수혜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에 구분 없이 선발을 한다면 다양한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개선점으로 제시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맛있는 제주 만들기입니다. 호텔 신라에서 이 지역에 있는 식당들에게 도움을 주고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게 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처음 장점으로는 제주라는 특색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기업이 위치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점, 도움을 받는 식당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릴레이 형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대립구도로 보여질 수 있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대상한 식당의 위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메뉴가 중복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개선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텔 신라가 보유한 조리법과 응대 서비스 등이 획일적인 지원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 자영업자의 특색과 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한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더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팀원들 모두 강의와 회의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가지 못하고 제주도에 많이 방문하는 지금 일반인들에게 더욱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더 큰 이제 홍보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성화재의 교통사고 유단열 지원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유단열 지원 사업은 장점으로는 용돈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장학금이 나이대에 비해 적지 않아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교통사고 유단열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서 타 기업 사회공헌 활동 수혜 대상과의 차별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자칫 복지 사각지대에 될 수 있는 대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손해보험 회사 삼성화재의 주요 사업인 사고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하는 형태를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적용했다는 것이 저희 팀원들은 장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업의 개선점은 대상이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을 하고 가족 관련 등의 제출을 하는 서류가 8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지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을 한다면은 대상의 상황이나 나이를 생각하면서 지원 절차와 선정 기준을 조금 낮춘다면 조금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문가인 임직원과 만나 건설적인 교육감을 나누게 된다면 오히려 상처를 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직원들에게 심리 분야에 대한 교육이 지원이 된다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의 경우 올바른 경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지출 가능성이 존재를 해서 관리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만약
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셨을 경우 장학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LG건강에서 운영하는 빌려 쓰는 지구스쿨이라는 교육형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장점은 프로그램명의 활동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어서 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자사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습관 교육인과 동시에 자사 제품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다는 것이 홍보 효과에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NGO 등과 협력해서 세계적인 프로그램 준비를 통해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유학기제 같은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해서 더욱 쉽게 보급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입니다. 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개선점입니다. 부모님들의 생활 습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를 해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하여 교육받는다는 점과 단 하루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개선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프로그램들은 마케팅과 영업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과 영업이 아닌 다른 진로로도 경험을 할 수 있게 확장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솔브포 투모로우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전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삼성과 한국을 알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서 많은 글로벌 학생 참여자를 통해서 더 좋은 프로젝트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참여자는 창의력을 끌어내고 기회와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제안과 더불어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더 많은 동기부여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선점 또한 있는데요. 개선점은 수많은 팀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방식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성과 공모전이 다른 공모전에서 아이디어 도둑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따로 담당하고 책임지는 팀을 생성하거나 관리 감독을 위한 외부 업체와 협약하는 방법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팀의 미미한 성적과 참여 기회가 적은 데 반해 해외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점, 기술적으로 갖춰지고 똑똑한 사람들만 참여 가능할 것 같은 공모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국내에서만 진행이 가능한 다른 작은 공모전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6번째로 주니어 공학 교실입니다. 현대모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니어 공학 교실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장점으로는 아이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고객 대상 등 다양한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론이 아닌 연극 같은 다양한 방식의 수업으로 정말 어린이의 눈높이의 교육으로 초보자도 과학에 대한 작품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교재 제작과 교육 참여를 통해서 자사가 가진 전문 기술들을 실무적이고 실용적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희는 장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개선점은 교재 제작 등 많은 활동과 어려운 용어 등 이제 내용들이 어린이들 수준에 맞춰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직원들의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학교 과학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임직원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임직원의 자율성, 자발성이 없다면 확대되기 힘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교육한 임직원들에게 뭐 학교 선생님이든 이제 학생의 부모님이든 도하여서 학생들의 롤링 페이퍼 같은 감사 표시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보람을 느껴서 지속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현대건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꿈 키움 멘토링입니다. 힐스테이트 꿈 키움 멘토링의 장점은 임직원 멘토도 있고 다양한 연령층의 교류를 통해서 시야 확장과 효과적인 멘토링이 가능하고요. 관계 중심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인성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들은 임직원들을 만나 도움이 되고 그 대학생 멘토들에게도 또 다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 멘토의 성장 동안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과목을 지정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관심 분야를 선택하여 배울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되 청소년들에게 세심하게 충족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저는 크게 장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꿈키움 멘토링에 대한 저희가 생각한 개선점은 바쁜 대학생, 멘티 임직원들이 6개월 동안 매주 활동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격주로 진행을 하면서 활동 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제시안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생 멘토와 멘티가 이제 임직원 멘토 사이에서 이제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 멘토 같은 교육이 10개월 중 한두 번뿐이라는 거 봤을 때 대학생 멘토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법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 글로비스에서 진행하는 가족의 힐링 여행 공모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의 힐링 여행 공모 프로그램은 협업체 직원들을 사업을 대상한 것이 신선하게 느껴져 저희는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여행 과정 중 기사의 사업장 방문을 포함하여 기사에 대한 가족 내 존중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고요. 여행 후기 공모를 통해 가족들과 여행했던 시간을 다시 회상하여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행 이후에도 각종 이벤트와 시상을 통해서 기사에게 일에 대한 만족감과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등이 제공이 돼서 이런 공모 프로그램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사가 여행을 기획하고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여서 기사의 가족들이 기사를 위하여 여행을 기획하고 신청하는 방향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선발 대상과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지 않아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조사하다 보니 해당 프로그램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지 직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인지 애매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공헌과 CSV 1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팀들도 질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는 걸로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4개 팀의 발표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하고 각 팀별로 보면은 우리 팀이랑 생각이 똑같은 우수 사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 가면서 여기 평가표에 그 항목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 그 과제 관리에 제가
메뉴를 설정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되고, 지금 발표하신 내용하고 또 그 팀이 활동하면서 뭐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으면 그거는 팀 활동 과제에 그 팀 활동에 거기 그 과제를 등록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못 들은 학생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10주차에 5월 6일 수업은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특강으로 소셜 비즈니스 학부에서 다 진행이 되니까 그 주의 수업은 여러분들이 화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같은 내용을 한 번만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5월 10일 날 그 강의를 하려고 했었던 문화복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 앞당겨서 다음 주에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9주차, 10주차에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사례는 제가 파일로 그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례를 보는데, 각자 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팀별 활동에서 이제 사례에 대한 그 선정하는 팀플은 이제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 각자 사례를 파일로 9주차, 10주차 사례는 각자 보시면서 그 학습하는 걸로 그렇게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주차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업 사회공헌 사례를 보고 12주차에 우리가 그 전문가를 만나게 되겠죠. 그 전문가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대면 강의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그 과정에 집어넣기가 좀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전문가한테 기업 사회공헌, CSR, CSV, 또 최근에 가장 그 요즘에 이제 막 폭발적으로 막 확산이 되고 있는 뭐가 있죠? ESG 들어보셨죠? 아까 어떤 그 팀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같으면서도 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그 구분해서 활용되는 거가 이제 뭐 필요한 상황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업사회공헌과 CSV라는 수업을 들은 학생인 만큼은 제가 기업사회공헌과 CSR의 용어의 차이는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CSV하고 ESG까지 확장을 해서 그 기업사회공헌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하는 거를 제가 그 전문가 초청했을 때 그분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그날 메모를 했다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수업이 끝나서 6시까지 제가 그 메뉴를 열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그 중간 평가지하고 팀별 활동하고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나 뭐 의문 있으시면, 그리고 그 수업의 진행 과정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불만족한 내용, 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을 주시고 그 개선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은 그게 뭐 이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아닌 한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융통성 있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남은 그 7주 동안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람 있고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마이크를 켰는데 뭐 하실 얘기 있으신 거 아니죠?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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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감사합니다. 나